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집터가 좋지 않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깨비터에 집을 지었다느니 흉지에 집을 지었다느니 그런 말들. 그런데 도깨비터나 흉지라고 말하는 기준은 뭘까요?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걸까요?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했는데 마침 그때 그냥 우연히 그런 일들이 겹쳐서 생긴 건 아닐까요? 이번 이야기는 에어맥스 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에어맥스 원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에어맥스 원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30년 전쯤 제가 초등학교 때 경기도 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가 분위기는 시골 같은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동네 있죠. 얼마 전에도 일이 있어서 다녀왔었는데 건물들이 좀 들어선 거 외엔 길도 비슷하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 가족은 새로 지은 집, 누가 살던 집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땅을 사서 처음으로 지어 올린 집. 그땐 어린 나이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덩달아 좋아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진 못했다는 거. 동네에 사이즈가 좀 되는 마트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랑 그 마트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전봇대가 하나 있고 동네에선 그 전봇대 주변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거기에 옷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그때 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말이죠. 그 옷장 문이 반쯤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틈으로 어떤 여자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좋고 멀쩡한 걸 왜 그냥 버렸나 하시면서 옷장 여기저기 살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그러고 있을 때 옷장 앞으로 가서 그 여자한테 말을 걸었죠. 너 왜 거기 있어? 숨바꼭질해? 이렇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고. 그래서 옷장 안에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하니까 그제야 옷장 문을 활짝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없는데? 진짜 방금 전까지 보였던 여자애는 보이지 않고. 그런데 어머님 그때 제가 잘못 봤다라든지 별다른 말씀 없이 그냥 가자고 하세요. 제 손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절 끌고 가시는데 그때 어머니가 손을 꽉 잡아서 아팠다는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프다고 그런 식으로 말한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 듯 오히려 좀 전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절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장 보시고 집에 갈 땐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심지어 그쪽 길은 삥 돌아서 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 뒤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새로 지은 집, 그 집에서 산 뒤부터라는 건데요. 그 전까지는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님이셨는데 거의 매일 부부싸움을 하셨고요. 그러다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우시고 만취 상태로 들어오시던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지셨는데요. 그런 시기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건 저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말이죠. 차도와 인도 구분도 없는 그런 비포장 도로였는데 물론 횡단보도나 중앙선도 없는 길이죠. 그런 길 한복판에 어떤 여자애가 뒤돌아서 서 있었고 차가 그 여자 쪽으로 달려가고 있고 제가 그때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전 여자애를 밀쳐내려고 달렸고 그 다음은 차랑 제가 부딪히면서 차 보닛에 닿는 기억. 다행히 비포장 도로고 차가 빨리 달리지 않아서 아주 살짝 부딪혔는데요. 정말 아주 살짝. 그때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서 괜찮냐고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진짜 괜찮다고. 어린 나이지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쳐다보니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저씨는 그 뒤로도 제 몸 여기저기를 만지면서 몇 번을 괜찮냐고 물어보고 근데 아저씨가 왜 뛰어들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애가 있었다고 하니까 무슨 여자애가 있었냐고 하더라는 거죠. 아저씨 말처럼 좀 전까지 보였던 여자애는 보이지 않았고요. 아저씨는 안 되겠다고 병원에 가자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괜찮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럼 집이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집까지 태워주고 어머니 만나서 얘기하고 병원 같이 가고 아버지가 병원으로 오시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그때 저로서는 자세한 건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집으로 온 기억.
집에 오는 길에 아버지가 어머니께 그러세요. 이사를 가야겠다고. 그 말에 어머니도 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지나서 이사를 했네요. 이제부턴 제가 큰 뒤에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예요. 집을 새로 짓고 이사를 한 뒤부터 제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그래요. 혼자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누구랑 같이 있는 것처럼 진짜로 대화하듯 혼잣말을 하고, 부모님이 밤에 소리가 나서 나와보면 분명 제가 좀 전에 잠이 들었는데 언제 나왔는지 이것저것 개걸스럽게 먹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게 모두 단 음식들이었다고 그래요. 설탕이라든지 사탕, 과자, 심지어 물엿까지 퍼먹고, 하여튼 단 것들. 영화에서 보면 걸신든 그런 사람처럼 그걸 정신없이 퍼먹더라는 거예요. 물론 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모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부속인이셨다는데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신 이모 할머니. 그래서 저도 계셨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얼굴도 아주 어렴풋이 기억나는 정도. 그런데 제가 계속 그런 증상을 보이고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그 이모 할머니한테 제 얘기를 하셨다네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오셔서 집을 보시더니만 아무 곳에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 자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터라고. 그 자리에 집을 지어서 제가 그런 거라고. 저희 가족 모두가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그런데 이모 할머니도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는 말만 하셨다고 그래요. 사람 잡는 터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모 할머니가 다녀가신 뒤부턴 어머니도 뭔가가 보이셨다고 그래요. 저도 상태가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사 가자고 하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가 자주 싸우신 거고. 어머님 말씀이 그때 아버지를 이해하신다고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안 좋은 말씀까지 하셔서 아버지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말이죠. 이사를 한 뒤로는 저도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됐고 어머니께서도 더 이상 전처럼 이상한 것들을 느끼거나 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정말 신기하다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그 뒤에 이모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데요. 심장 관련해서 지병이 있으셨던 터라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모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사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던 그 집터가 옛날에 아이들이 죽으면 묻어주던 무덤터였던 것 같다고요. 집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집 가까이에 발을 들이는데 아이들이 슬프게 울더라고. 제가 자기들 또래 같으니까 저랑 같이 논 거라고. 자기들이랑 같이 가자고 말이죠. 에어맥스원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이들이 죽으면 따로 묻어주는 무덤터라. 애기 무덤 얘긴 들어봤는데 따로 그렇게 묻어주는 무덤터가 있다는 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긴 했네요. 그리고 새로 집을 짓고 산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고 그러니 정말 에어맥스원님이 새로 지은 집터가 에어맥스원님의 이모 할머님 말씀처럼 아기들을 따로 묻어주던 무덤터라도 됐던 걸까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긴 거고. 기묘하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